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주제를 좀 골라왔는데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OST들을 한번 쭉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몇 년 안 보다가 제가 우연히 또 최근에 극장판들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나온 작품들이 꽤 괜찮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할 겸 예전 작품들 중에서 또 괜찮았던 것들 좀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음악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을 곡은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흑철의 어영 OST입니다. 흑철의 어영 아름다운 지느러미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消されちゃったはっきりと聞かせろってわざとらしい海原100回以上の失敗はダーウィンさんも感類のユニークな進化の礎あの日のことは忘れないよ雫の小惑星の真ん中で展開によろめく足を踏ん張って冷たい水を一口心配性の限界は超えてるけれどこうやってコツをつかんで生きてきた秘密守ってくれてありがとねもう遠慮せんで放っても大丈夫されたら出し抜こうか美しい夢で離される時も見失わず君を思えるようにそういつまでも続けられない分かってるけれど優しくなった世界をまだ描いていきたいから流れるまんま流されたら抗おうか美しい夢で壊れる夜もだけれど自分でいられるように네, 듣고 오신 첫 곡 명탐정 코난 극장판 흑철의 어영 OST인 아름다운 지느러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명탐정 코난 극장판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를 또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는 코난 자체는 그 만화책 처음 나온 게 90년대 초반이죠. 90년대 초반부터 연재되고 있는 이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고요. 만화책이 있고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고 이 애니메이션을 또 원작으로 해서 극장판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시한장치의 마천루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극장판이 이제 매년
일본에서는 매년 그 극장가 박스오피스 순위를 다투는 굉장히 유서 깊고 또 인기가 많은 극장판 시리즈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매년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애들 보는 만화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워낙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워낙 오래된 만화다 보니까 정작 애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에서는 뭐 박스오피스 뭐 순위권을 든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방금 음악 듣고 오신 작품 같은 경우에는 흑철의 어영이었고요. 어영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했었는데 잠수함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물고기 어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극장판들은 시한전치의 마천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어머의 뭐뭐, 일본어에서는 뭐 뭐뭐노 뭐뭐가 되겠죠. 뭐뭐의 뭐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제목이 붙습니다. 벌써 27주년이네요. 9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7주년째 계속되고 있는 극장판 시리즈인데, 이 극장판이 안 그래도 원작도 지금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작 뭐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만화 속 세계에는 그 고등학생 탐정들이 유난히 유난히 활약을 합니다. 동쪽에는 신이치, 한국 로컬라이징 명은 남도일이 있고, 서쪽에는 헤이지가 있죠. 헤이지가 있는데 한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간에 이렇게 고등학생 탐정들이 막 유난히 막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설치고 다니는 이런 세계인데, 이 남도일이라는 얘는 신이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등학생 탐정인데, 얘가 이제 소꿉친구인 란이랑 같이 어느 날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살인 사건을 하나 해결을 하고 우연히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수상한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사람들이 뭔가 마약 같은 걸 거래하는 현장을 목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범죄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그 이상한 독약을 강제로 이제 먹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를 하던 수상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독약을 먹이고, 이제 이 독약은 그 부검을 해도 검출되지 않는 신형 독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요. 죽였으니까 됐다로 가요. 근데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독약이 그 먹인 자기들도 효과를 몰랐던 것 같은데, 독약이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아니라 어린 신체로 돌아가게 만드는 약이었던 거예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몸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약간 괴짜 발명가 박사님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범죄 조직이 너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다시 또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위험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정체를 숨기고 그냥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란의 집에 얹혀 살게 돼요. 신이치 친척 동생이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 좀 맡아주렴 이렇게 해가지고 소꿉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마침 또 소꿉친구 아빠가 탐정입니다. 탐정인데 실력이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탐정을 몰래 도와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자기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을 거의 한 30년째 계속하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 약간 사자해상 시공이라고 하죠. 그 짱구랑 비슷한 개념인데 시간이 안 흘러가요. 시간이 안 흘러갑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난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작중의 그 주인공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아마도 한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흐르지 않았나 싶어요. 흘러가는 꼴로 봐서는. 그리고 안 그래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꼬여 있는 세계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팬들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이 시간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거는 포기했고요. 그냥 원래 이런 세계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포기했는데, 안 그래도 그런 꼬여 있는 세계인데,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극장판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스케일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스케일이 큰 사건들이 본편의 스토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근데 또 극장판은 또 원래 극장판 작가가 따로 있잖아요. 원작 만화가가 극장판에 관여는 하겠지만 내용을 다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복잡합니다. 설정이 꼬입니다, 항상. 극장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극장판은 별개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멀티버스로 생각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추리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막 살인 사건들 막 일어나는 추리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뇌를 빼고 봐야 된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 하고, 흑철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극장판이 한동안 좀 그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었어요. 이게 좀 한 벌써 27년째 이제 매년 나오는 시리즈다 보니까 약간의 부침이 있는데, 그 퀄리티의 부침이 좀 있는데, 흑철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몇 년 최근 한 3, 4년 정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요번에 나오는 것들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극장판들 괜찮은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팬덤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이바라 아이, 이 독약을 만든 과학자, 검은 조직 소속의 여성 과학자도 조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어요. 사실은 자살하려고 먹었는데 이제 자기 어린애가 됐죠. 아니, 약을 만드신 본인이 효과를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죽으려고 먹었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서 조직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난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바라 아이와 코난의 어떤 커플링, 요거를 지지하는 팬덤이 있습니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작가가 공인으로 밀고 있는 그 커플링은 코난의 원래 모습이죠. 원래 모습이 시니치와 소꿉친구인 란이 이제 작가가 밀어주는 커플이에요. 작가가 밀어주는 커플이고, 이제 팬들 중에서 이제 공식 이 커플을 지지하는 팬들이 있고, 하이바라랑 코난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하는 팬들이 있는데, 이 하이바라 지지하는 팬덤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극장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하이바라의 어떤 과학자, 본체가 과학자였으니까 이 과학자로서의 어떤 모습이나 뭐 활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두드러지고, 코난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전면에 나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팬덤에서 굉장히 아주 고평가를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2023년의 극장판이었고, 그리고 음악 방금 듣고 오신 곡 음악 되게 좋죠. 칸노 유고라는 감독이 음악 감독을 했는데, 이 원래 극장판이 오프닝 음악은 따로 없고요. 오프닝 음악은 우리 내나 항상 그 애니메이션에서 듣던 그런 음악들이 쓰이고, 엔딩곡이 항상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엔딩곡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엔딩곡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음악이었습니다. 극장판 내용은 이제 매년 달라지는데, 요 흑철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검은 조직이 등장을 했어요. 검은 조직,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조직이 등장을 했고, 그게 항상 극장판이 보면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거든요. 꼬레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꼬레.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이 만화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90년대 초반이어서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6개월 만에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아무튼간에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일어나는 세계라는 걸 일단 감안을 하고 요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 감시,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바라 아이가 납치되어서 그 검은 조직이 운용하는 잠수함에 끌려가서 이 잠수함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전국에, 심지어는 유럽 인터폴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거의 전 세계에 CCTV 영상을 DB로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범죄자를 찾아낸다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기술이 등장을 해요. 듣기만 해도 저는 되게 소름 끼치는데, 막 캡틴 아메리카 두 번째 영화 뭐였죠? 그 영화도 생각이 나고, 캡틴 아메리카도 생각이 나고, 보통은 이런 기술이 등장을 하면 이게 서양 감성에서는 이게 사실은 절대 등장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그 원작이 일본 만화다 보니까 극장판 초반에 요 기술을 막 설명하면서 다들 막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뭔가 경찰에 도움이 되는 아주 긍정적인 뭔가 이런 걸로 묘사가 돼요, 처음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최종 결말에서는 이 시스템
지금 운영해서는 안 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믿을 수 없다. 100% 신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파괴하는 결말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한 이런 내용이 매 극장판마다 등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어영 저는 어떤 분들께 추천하느냐, 하이바라 아이의 활약을 좀 보고 싶다, 하이바라 아이가 코난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소개를 하느라 길어졌는데 음악 하나 더 듣고 오죠. 이번에는 극장판 진홍의 연가 OST였던 도월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음악은 명탐정 코난 2017년 극장판이었던 진홍의 연가 OST인 도월교였습니다. 진홍의 연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 오랜만에 추리 만화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
코난 시리즈가 물론 이제 본가는 그러니까 만화책이랑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평은 있을지언정 여러 가지 비판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추리 만화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극장판은 추리를 기대하고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 한 1시간 반짜리 약간 액션 활극 액션 만화를 본다라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추리 만화인 명탐정 코난을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극장판을 볼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액션 만화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때가 많은데 진홍의 연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추리 요소가 좀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만화라는 원작의 특성상 이 추리 요소가 때때로 한국 팬들에게 굉장히 큰 진입 장벽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가장 극대화됐던 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진홍의 연가. 소재로 카루타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카루타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다 아는 무언가인데 이제 한국 팬들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뭔가 극장판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카루타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쓰는 50장 또는 10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카드 세트예요. 카드 세트. 그러니까 뭐 서양의 트럼프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카드 세트인데 이 카드에는 그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식구가 100장의 카드에 식구가 적혀 있고 이게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상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짝이 있어요. 그래서 카루타를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냐면 얘네가 그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하는 놀이라고 하는데 그 한 명이 상구를 읊으면 그거에 짝이 되는 카드를 찾아서 이렇게 쳐내는 카드를 바닥에 펼쳐놓고 한 명이 식구 앞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에 해당하는 카드를 이제 쳐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머리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는 이런 경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그리고 여기에 식구 당연히 일본어로 되는 식구겠죠. 요 식구가 또 추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팬들은 추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추리 부분은 어차피 뭐 극장판 볼 때 저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요. 니들이 그렇지 뭐 이러고 이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저는 이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어떤 커플링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떤 로맨스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좀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편이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전통놀이라고 해야겠죠. 카루타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하토리 헤이즈와 토야마 카즈하의 어떤 커플링을 조금 이렇게 진득하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 편을 좀 같이 보시면 요 편을 이제 원작이랑 같이 요 극장판을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리가 괜찮았던 시리즈 하나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액션 정말 그냥 액션 만화로서 가치가 있었던 편 하나 음악 듣고 와볼까요? 칠흑의 추적자입니다. 2009년작이었고요. 오래됐네 이것도. 네, 2009년작 칠흑의 추적자 OST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죠. 극장판 버전으로 좀 어레인지가 된 그 명탐정 코난 음악이었습니다. 칠흑의 추적자 버전이었고요. 칠흑의 추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액션으로 아주 호평을 받았던, 액션 부분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극장판이었습니다. 2009년작이고 그 검은 조직이 두 번째로 등장한, 최초로 등장한 거는 이제 5기였던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이었고요. 극장판에서 이제 두 번째로 검은 조직이 등장한 극장판이었습니다. 코난 본인이 이제 그 검은 조직이랑 좀 얽히면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른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극장판에서는 좀 보기 힘든 코난이 굉장히 그 몰렸을 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편이고요.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아파치 공격 헬기가 도쿄타워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범죄 조직이 대체 아파치 공격 헬기를 운용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의 이 검은 조직은 굉장한 조직인가 봐요. 아파치 헬기를 몰고 와가지고 도쿄타워를 공격을 합니다. 코난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장면도 있고, 뭐 제 기억으로는 란이 그 총구의 움직임과 손가락 근육에 집중하면은 총알도 피할 수 있다라는 대사를 하고, 이게 실제로 원작 그 만화책에서 있었던 대사거든요. 다른 등장인물이 했던 대사인데 아무튼 그런 대사를 하면서 총알을 피하는 이런 액션도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고 있으면. 그래서 요 액션으로 굉장히 호평받았던 편이고, 또 그 코난 시리즈에 보면은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경찰이 뭐 도쿄 경찰부터 해가지고 저기 오사카 경찰, 저기 군마 현경, 뭐 이런 경찰 조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경찰 조직 그 등장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거의 다 나오는 유일한 극장판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인물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볼만한 볼거리가 있고요. 검은 조직과의 어떤 서스펜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정말 오랜만에 그 초창기 코난의 어두컴컴하고 약간 칙칙한 분위기를 잘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옛날 맛이 그리운 분들은 조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13기인데요. 칠흑의 추적자가 13기였는데 요 뒤로 해가지고 14기부터 제 기억으로 한 19기 정도까지, 한 20기 정도까지가 평가가 다 안 좋습니다. 다 별로예요. 저도 다 봤는데, 여기 놀랍게도 이걸 다 봤는데, 진짜 뇌를 비우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보면서 좀 실소가 나오거나, 약간 이런 시리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칠흑의 추적자를 기점으로 해서 요 앞에 것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요새 것들을 보시는 게, 약간 내가 코난 극장판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게 요 앞에랑 뒤를 보시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칠흑의 추적자 음악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추리만 한데, 어쨌든 추리만 하고 극장판은 액션이 메인인데, 그럼 추리와 액션이 좀 잘 조화된 편은 없었냐? 추리와 액션 양쪽으로 다 괜찮았던 편이 이제 5기였던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요 편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2001년작인데 진짜 오래됐네요. 이렇게 보니까 20년이 넘었네.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책도 그렇고 원작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원작이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간 상태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검은 조직이 등장을 하고요. 그 옛날 그 약간 진도 나가기 전, 그러니까 설정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다 잡히기 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그 내용의 자유도가 좀 높았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리도 그럴싸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고층 빌딩에 화재가 일어나요. 검은 조직에서 코난, 그러니까 시니치의 친구인 소노코, 대기업 회장님 딸인데, 아무튼 소노코를 하이바라로 착각을 해가지고 쟤 죽지 않았었어? 쟤 살아있네?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소노코를 하이바라로 착각을 해가지고 검은 조직이 저격을 시도하고 안 되니까 건물에 불을 질러버려요. 폭탄 테러를 해요. 그래서 이 고층 빌딩에서 이제 중간층쯤에 불이 나는데, 이 아이들, 그 코난과 친구들,
아이들과 뭐 그리고 란과 이런 등장인물들이 이 불란층보다 위층에 이렇게 고립된 거예요. 고립돼 가지고 일부는 탈출을 하고 일부는 이제 도저히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전시되어 있던 머스탱 그 승용차 자동차를 타고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폭발력을 이용해서 창문 밖으로 날아서 반대편 건물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차를 탄 채로 어마어마한 액션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이 최근 극장판들은 보면은 뭐 약간 그 내려놓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액션이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액션이, 예를 들면 그 침묵의 15분 요 극장판에서는 막 코난이 그 눈사태를 일으켜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혼자서 뭐 뭔가 원맨쇼를 해가지고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 이제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래도 약간 좀 양심이 남아 있을 때여가지고 추락하는 속도랑 그 건물 사이의 거리랑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저 수영장이 몇 층 아래에 있으니까 폭발력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속도가 얼마 이상 되면은 건너갈 수 있다. 이 정도 계산은 합니다, 양심적으로. 물론 이걸 실제로 실행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일단 머리 쓰는 장면도 좀 있고, 앞에 살인 사건에 대한 추리 부분도 나름대로 좀 완성도가 있는 편이고, 이 화재가 난 건물에서 이제 친구들과 동료들을 이렇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코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코난과 란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추리와 액션이 잘 조화된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지만 코난 극장판을 보실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 보실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도 음악을 하나 들을 건데, 아마 앞에 들은 음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코난에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이런 음악들 극장판에서 어떻게 변주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그냥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보통 코난 극장판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나 한국에서는 6기 그러니까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다음 해인 2002년에 나왔던 베이커가의 망령을 좀 많이 꼽고요.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도 이제 검은 조직과의 어떤 연결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꼽는 편입니다. 이렇게 두 편이 약간 전성기 같은 느낌이니까 연달아서 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베이커가의 망령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현실이 굉장히 중요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VR 게임이 아직은 뭐 대대적으로 상용화되진 않았는데 VR 게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우리한테. 특히나 그 VR 챗 같은 것들 인터넷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하면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 되었는데 베이커가의 망령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작품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소재를 굉장히 그 시절에 그 옛날에 2002년이면 대충 한 그 뗀석기 정도 쓸 때 아닌가 그 시절에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좀 감탄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가상현실 게임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어떤 어린아이의 천재 어린아이의 정신이 살해당했는데 이제 살해당하기 전에 자기 정신을 이제 업로드해 놓은 거예요. 자기 뇌를 이제 업로드를 한 거죠. 온라인상에 업로드를 해놔가지고 얘가 이제 이 가상현실 게임에 개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도 어린이 만화에서 다루기에는 약간 좀 물론 우리에게 이제는 아주 흔하고 친숙하고 익숙한 소재이긴 합니다만 꽤 잘 다룬 편이고 이 소재를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소재도 굉장히 그 시대 치고는 굉장히 재밌게 잘 다룬 편이어서 베이커가의 망령도 명작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음악 들으신 그 5기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과 6기 베이커가의 망령 두 편을 한번 연달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편이 정말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 어떤 뭐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화려한 액션으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를 찍는다면 베이커가의 망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간의 감동과 그 추리 머리 쓰는 파트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찍거든요. 그래서 요 완전히 상반된 전혀 다르지만 둘 다 맛있는 두 가지 맛 한번 같이 맛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탐정 코난 극장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명탐정 코난 하면 특히나 극장판 하면은 아마 이 인물과의 대결을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궤도 키드가 코난의 어떤 강력한 라이벌로 계속해서 가끔 모습을 비추죠. 본편에서도 그렇고 극장판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데요. 모티브는 아마도 아르센 류팡인 것 같은 요 마술사 궤도입니다. 마술사. 그래서 이 궤도 키드 같은 경우에는 등장했다 하면은 이제 예고장을 날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를 훔치러 가겠다라는 예고장을 당당하게 날리고 아주 말이 안 되는 신출귀몰한 변장 능력과 마술 능력을 가지고 이 보물을 훔쳐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번번이 코난에게 이제 가로막힙니다. 번번이 코난에게 가로막히고 다만 이 훔치는데 약간의 사연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약간 그 의적 행세를 할 때도 좀 있고 어쨌든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범죄는 절대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코난도 그 막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목숨 걸고 잡으려다가 막 같이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보다는 그 적당한 선에서 몰아내는 계획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좀 타협을 보는 경우가 많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라이벌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관계인데요. 이 궤도 키드가 등장하는 극장판들도 되게 재밌어요. 가장 처음 등장했던 게 이제 3기 세기말의 마술사였었는데 세기말의 마술사보다도 저는 이제 더 재밌었던 게 은빛날개의 마술사 8기 제목에 마술사가 들어가면 키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은빛날개의 마술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액션이 빠질 수 없는 편이었는데 특히나 키드가 나오게 되면 키드가 보통 그 등장할 때도 그렇고 퇴장할 때도 그렇고 그 개인 1인용 글라이더 동력
약간의 동력이 있는 글라이더를 타고 이렇게 등장과 퇴장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추격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공중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은빛 날개 마술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요.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그 막 기장과 부기장이 다 중독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조종관을 잡는 물론 예, 정체는 이제 고등학생 탐정, 천재 고등학생 탐정이지만 어쨌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조종관을 잡아야 되는 아주 그냥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궤도 키드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이제 착륙하는 이 장면이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 이 작품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합니다. 옛날 코난 맛 그 시절 코난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편이기도 하고 2004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은빛 날개 마술사 키드와 코난의 어떤 라이벌 관계 그리고 라이벌이면서도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는 이런 이 재밌는 이 관계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빛 날개 마술사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은빛 날개 마술사 엔딩곡 한번 듣고 오시죠.
자, 좀 최신작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명탐정 코난 극장판 제목은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입니다. 펜타그램이라는 그 펜타그램이라는 단어는 그 오각형 별을 의미하죠.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과거의 어떤 유물을 찾기 위해서 벌어지는 추리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추리가 메인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만 그 늘상 극장판 좀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추리가 좀 괜찮다 싶은 평가를 받으면 다 일본어를 알아야 돼요. 추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알아야 되는, 또는 일본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 궤도키드가 등장을 하고 액션 쪽으로도 좀 볼만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요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이 코난 시리즈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좀 드러냈다고 할까요? 그런 뒷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2023년 12월 26일에 일본에서 1차 예고편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예고편에서 누군지 모르겠는 등장인물이 가면을 쓰고 일본 제국 군복을 입고 칼을 잡는 장면이 이제 예고편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동아시아 팬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니네 뭐냐? 뭐 만드냐? 왜냐하면 이게 그 코난 극장판이 예전에 전과가 한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암흑기 때 한참 재미없는 편들만 나오던 시절에 17기 절해의 탐정이라고 약간 일본 해상자위대 홍보 만화 같은 편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군국주의 미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한국에는 그때 정식 수입도 안 됐었습니다. 전과가 있어 놓으니까 야 니네 또 뭐 만드냐 이래가지고 동아시아 팬덤에서 약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4년 2월쯤에 예고편이 다시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때는 거의 개봉 직전이죠. 2월이면 보통 봄에 개봉을 하니까 2월에 이제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일본 그 군복이 그 일본 철도 제복으로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뭔가 그 하토리 헤이지랑 이렇게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얘가 뭔가 과거 회상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나쁜 놈으로 나오는구나, 악역으로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사그라드는가 했는데 근데 또 이 예고편에서 버섯구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원자폭탄 터지면 나타나는 큰 폭발이 있을 때 나타나는 버섯구름 있잖아요. 그게 예고편에 살짝 지나가가지고 이건 또 뭐냐? 니네 혹시 또 뭐 그 원자폭탄 맞았다고 너네 또 그 세계대전 피해자 코스프레 하니? 요런 논란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개봉을 하고 나서 보니까 폭발 장면은 원자폭탄 장면이 아니었고 그냥 진짜 그냥 그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버섯구름이 생기는 이런 장면이었던 거고 뭐 딱히 그 군국주의를 미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고 다만 소재가 이제 찾는 보물이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라는 이 소재가 찾는 보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황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무기를 누군가 숨겨놨다. 이걸 찾아서 부자가 되자. 약간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뭐 그 정도 내용이면 그럴 수 있지 뭐 약간 실제로 찾아내고 보니까 이 보물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암호기기였어요. 암호기.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군이 암호를 다 털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미군이 거의 뭐 일본군이 반찬으로 모험지까지 다 감청하고 있었다는 이런 전설의 아주 절망적인 암호 능력으로 굉장히 일본군이 유명했는데 뭐 아무튼간에 뭐 이런 암호 관련 기기여서 실제로는 역사적인 가치 외에는 보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이런 거였다. 찾아보니 헛수고였다, 허탕이었다. 그 악당이 이걸 찾으려고 막 살인도 저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네가 찾으려던 건 이렇게 허무한 거였다.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뭐 딱히 뭐 군국주의를 미화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엉뚱한 데서 논란이 좀 터졌는데 뭐냐면 그 그림이 엉망인 부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작화가 약간 엉망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어떻게 튀었냐면 야 니네 이거 처음에 군국주의 좀 미화하는 내용 들어있었다가 동아시아에서 논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수정하느라 그림 망가진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다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처음 기획됐던 내용이 있었대요. 기획돼서 이제 제작 중이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한국의
그 한국에서 이제 수입하면은 더빙을 하고 이러니까 담당 PD가 붙어야 되잖아요. 한국의 이 코난 담당 PD랑 동아시아 쪽 PD들이 그 초기 내용을 보고 제작사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수입 못해. 니네 큰일 나. 동아시아에 팔아먹을 생각이면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PD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게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문화 확실하게 알려진 부분은 뭐냐면 일본 문화랑 일본의 어떤 그 일본색이 너무 강해서 수출용으로 좀 부적합할 것 같다. 동아시아 관객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다고 해서 수정이 됐다까지가 알려진 내용이고요. 근데 다만 동아시아 PD들이 그 중국 PD, 한국 PD, 뭐 어디 PD, 베트남 PD 뭐 이런 PD들이 한 목소리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할 정도면 아마도 뭔가 공국주의 미화 관련해서 예민한 내용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정도 급이니까 동아시아 PD들이 다 같이 야 이렇게 만들면 안 돼 하지 않았겠냐.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또 이게 뭐랄까요? 이게 그 IP가 잘 나가니까 이 코난 시리즈가 잘 나가니까 그 여러 나라의 관객들이 보는 작품이 되었다 보니까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아마도 한국 PD의 목소리가 좀 강력한 역할을 했겠죠.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소비하는 시장이 또 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엄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자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 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잘 수정되어서 나왔고요. 저는 보면서 딱히 불편한 지점은 없었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최신작이라는 점, 키드가 나오고 키드와 하토리 헤이지, 그 또 다른 고등학생 탐정의 하토리 헤이지, 그리고 코난 이렇게 세 사람의 어떤 케미가 굉장히 돋보인 편이었고 추리 부분이 그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조금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어차피 그런 걸 기대하고 보는 시리즈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았다. 그리고 하토리 헤이지와 그 하토리 헤이지의 소꿉친구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무튼 두 사람의 어떤 로맨스가 오랜만에 또 극장판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어서 요 커플 좋아하시는 팬덤들이 아마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오랜만에 좀 쭉 그 괜찮았던 작품들 위주로 훑어봤는데 정말 그냥 시간 죽이기 좋은 시리즈입니다. 정말 시간 죽이기 좋은 시리즈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실소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즐거워지는 이런 액션 만화 보고 싶으신 분들 명탐정 코난 극장판 한 번쯤 찾아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와 음악들 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OST 상사상해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私はあなた